안녕하세요. 명예의 김경렬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주역과 역사와 주역. 주역을 복잡한 궤풀이 없이 또 효사 같은 거 풀이 없이 그냥 역사로 대입을 해서 한번 그 궤라든지 효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다가 그만둔 이 산지박 못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오늘은 궤풀이보다는 주역의 시빅이라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도대체 주역이라는 게 그 체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신 이 산지박해는 땅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산이 솟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땅이 있고 산이 솟아 있고, 그럼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보면은 뭐죠? 이렇게 큰 이렇게 바다가 흘러가고 이 위에 이렇게 배가 한 척 떠 있는, 그렇게 비유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게 산지박해는 위가 아래를 두텁게 해줘야 된다,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산이 흔들림이 없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산은 점점 깎여져 나간다는 겁니다. 깎여 나가고 결국 그 종래에는 산이 없어져 버리겠죠. 이걸 갖다가 다른 걸로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흔들리고 속이 지진이 나면은 산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이치죠. 그래서 항상 산지박해가 나오면은 위가 아래를 두텁게 해주는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다른 걸로 보면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물과 배와 같은 관계죠. 평상시에는 배가 잘 흘러가죠. 그런데 한번 이 물길에 요동치면은 배가 뒤집어지겠죠. 항상 그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희망적인 게 마지막 하나 남은 양, 그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 마지막 희망은 남아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게 이 말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1효, 2효, 3효 다 하고 이제 요 구사 위험의 최정점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일 처음에는 다리를 깎고, 두 번째는 그 평상하고 다리를 덧대 놓은 그 붙임을 갖다가 깎아버리고 이제는 드디어 피부까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울 때가 평상인데 평상에 누우려고 하는데 이 다리도 깎였고 그 붙임대도 깎여버려서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흉하다는 극해, 육삭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역 이렇게 점을 쳤는데 변효로 이 육삭해를 얻었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한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육사 위험의 최정점에 왔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패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대표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고는 말씀드렸죠. 효사가 어땠습니까? 물고기를 꿰듯이 깨가지고 궁인이 총애를 받듯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리를 모았지만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국민이 총애를 받는 그런 자세로 조심조심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일 마지막에 오면은 어땠습니까?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 대인은 수레를 타고 소인은 집을 허문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는 마치 서한 초기에 그 여태우가 유방이 죽고 난 뒤에 여태우가 실권을 장악을 하죠. 유방이 죽고 난 뒤에 마누라 여태우. 이 여태우는 아주 강직한 아주 센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의 아들이 이 해제로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실권은 이 여태우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우가 자기 여시들을 이 왕으로 봉하고 막 그랬죠. 그런 시기에 이 주발과 짐평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여태우가 죽고 나니까
군사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여시들을 몰아내고 다시 이 유씨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는 그런 거. 그게 바로 이 쾌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등극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위 대인은 수레를 얻고 문제는 왕의 등극을 하고 여시들은 다 쫓겨나죠. 예,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숭정제는 명나라의 16대 마지막 황제입니다. 네. 망국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좋다고 했는데 제가 비교적 망국의 황제치고는 아주 평이 후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왜냐? 초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선정을 펼쳤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문객잔 영화에 보면 나오는 위충현, 예, 위충현을 제거하고 나름대로는 선정을 펼쳤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단점이 의심이 많고, 참 의심이 많고 독단적이다. 예, 독단적이다. 이거 참 치명적인 군주로서는 결함입니다. 의심이 많다. 자연히 충신들은 안 오겠죠. 그다음에 독단적이다. 다른 사람들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예, 당연히 정치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저 말씀드린 평이 후한 편이 됐는데 이제 이거는 숭정제에게 망국의 군주를 욕해서는 안 된다. 그 책임은 만력, 태창, 천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에게는 제사도 지내지만 이거는 누구 말이냐? 이거는 청나라의 강희제의 말입니다. 강희제. 청나라가 이 명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을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참 뛰어났다고 하는 강희제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만력, 태창, 천계.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위충현이 그렇게 날뛰던 시절이 바로 이 청계제 때입니다. 청계제 때. 그 정도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황건이 날뛸 정도면은 상권이면 다 뭐 뻔할 뻔짜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 만력제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 임진왜란 때 그 군사를 보내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동묘라는 게 있죠. 만동묘. 예. 만동묘가 이 사람을 기리는 그런 건데 사원인데, 만동묘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왕위에 53년인가 아주 오래, 명나라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있었고, 뒤에 이 사람은 제일 짧은 사람입니다. 한 달인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약 한 30년 동안 그야말로 이 태엽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이 상소를 올려도 보고 나서 결재도 안 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는 겁니다. 거의 뭐 태엽이죠, 태엽.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왕이 밑에 소리가 올라오면은 잘했든 못해도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도 안 하고, 또 신하들이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사표를 내면은 사표 수리도 안 해주고, 뭐 이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정말 그 특이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이 숭정제가 잘못한 건 아니다. 네, 그런 의미죠. 이거는 암군이 아니었는데 주위에 다 밥을 축내는 인간들만 있었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 이 명나라 말에 큰 반란이 있었죠. 이자성이 아니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 명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데, 이자성의 난의를 할 때 이자성이 한 말입니다. 물론 이자성이 이 사람을 숭정제를 갖다가 죽이긴 했지만은 그 정도는 이렇게 왕으로 봐서는 이 혼란한 시기에 명나라의 왕들 중에서는 그나마 나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나았다. 그 얘기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주역에서 말하는 거는 어찌되었든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의심이 많고 독단적이다 보니까 이 원숭안이라는 이 국경을 지키던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의심이라든지 이 독단적인 결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이관계에 빠져가지고 죽여버리고 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14년 있다가 결국은 명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했지만은 한순간의 실수로 이 원숭아를 죽이고 독단적인 결점 때문에 명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육사캐는 어려운 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사캐를 갖다가 딱 잡게 되면은 생각하셔야 될 게 위험한 시기구나. 정말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함을 다해야 되겠구나. 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는 그랬죠. 유고는 물고기를 깨듯이 해가지고 물고기를 깨듯이 해서 궁인이 총애를 받듯이 조심조심 해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주발이 진평과 더불어 문제를 옹립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주발은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나오는 유명한 장군인데 원래 이 사람도 유방하고 같은 고향 사람인데 전투에 참여한 게 70몇 회랍니다. 그 정도로 했고 이 유방이 공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을 다 주고 난 뒤에 그럼 이제 누가 제일 공이 많은지 순수대로 1, 2, 3, 4 등을 매기려고 하는데 은근히 주발이 자기가 1등이지 않을까 그 생각했다 할 정도로 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방이 죽고 난 뒤에 이 여태우가 여시 일족을 왕으로 내세우러 가자 그 당시 의사대부였던 왕릉은 반대를 합니다. 왜 뭐라고 반대하느냐? 비류불랑 유씨가 아니면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이 여씨가 왕이 될 수 되고 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친왕이 있죠. 친왕. 그게 뭐 천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천자를 말하겠죠. 안 된다. 그래서 유씨가 아니면은 천자가 될 수 없다. 하고 이제 맹세를 어겼다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주발은 찬성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십시오. 왜? 어차피 이 시기에 실권은 다 여태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될 게 아니다. 그래서 또 이 당시 유명한 사람이 진평.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가지고 아주 좀 뭐라 그러죠? 깨주머니 좀 이미지를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장량 같은 경우는 같은 깨주머니지만은 좀 이미지가 좋은 편이고 이 사람은 깨주머니인데 조금 이미지가 나쁜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주특기가 그겁니다. 이관계, 반관계. 그러니까 헛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뭐 뇌물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신하와 신하 사이, 왕과 신하 사이를 떨어뜨리는 멀어지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주특기인데 그래서 사기에는 보면은 그렇게 좋게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당시 남아있는 거는 주발하고 진평이 이 유방의 그 부하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요 육가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천하가 평안하면은 재상을 주목하고 천하가 위태로우면은 장수를 주목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재상은 진평이고 여기는 장수는 주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가의 말을 듣고 진평이 이 주발과 깊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죠. 이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를 깨듯이 해서 궁인이 총애를 받듯이 조심조심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태우가 죽고 난 뒤에 얘네 여시들이 불안하죠. 자기 바람막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계획하는데 주발이 한 발 앞서게 군사를 장악해서 대왕 이 유왕을 문제로 옹립했다. 이때 나오는 게 유명한 얘기가 이거죠. 주발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세운 한 나라인데 어떻게 유식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말에 찬성을 하는 사람은 왼쪽 소미를 걷어라. 그러면은 내 뜻을 따르는 걸 알겠다. 반대하면 오른쪽 소미를 걷어라. 그래서 좌단 우단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군사들이 다 주발편에 들어가지고 무난하게 이 반란을 제압하고 이 문제를 유황을 갖다가 문제를 옮겨봤. 이 한 번씩 이 역사서를 보면은 이게 사기에 보면 그런 말입니다. 이 대왕이 장안에 들어오는 날을 점을 쳐서 결정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이 대왕이 나오는데 흔히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대왕인 이 대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대라는 거는 옛날 전국시대의 이 조나라 땅하고 정확히 일치는 안 되지만 조나라 땅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을 대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의 왕으로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 대왕이라 그랬던 겁니다. 대왕. 이 큰 대자가 아닙니다. 큰 대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인은 문제는 마차를 탔죠. 잘 됐고. 소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허물었죠, 결국은. 예. 이 여시들은 집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여시들은 집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산지박해의 5효와 6효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지박해에 대해 가지고 각 효 하나하나만 들어있는 의미를 되짚어 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산지박해가 나왔다. 점을 쳤는데 산지박해가 나왔다. 그래서 꼭 점을 안 치더라도 오늘 하루 일전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역을 갖다가 펼치고 마음에 드는 한 구절로 딱 보니까 내가 산지박을 짚었다.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하루 전전에서는 불리하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산이 깎이는 것처럼 운세도 차차 꺾여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죠. 갈수록 깎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오전 중에 처리를 하되 항상 불리한 걸 감안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제안이 들어와도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성사되지 않는다. 그거 불리한 상담은 그냥 미련 없이 돌아서라. 어떻게 은인자중 시기가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다음에 대차 빌려주고 이러는 거. 빌려준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돈 빌려주고 이번 달에 돈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케가 나왔다. 그러면은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빌리려고 해도 아주 조건이 불리하다. 그렇게 빌려줘도 문제의 시기다.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눈앞의 이익에는 눈 감고 은인자중해야 된다. 또 이런 식의 남녀 간의 교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된다? 하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이거는 파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게 주량을 넘어서는 술자리는 절대 금지. 절대 금지. 특히 진짜 이 케이스는 분에 넘치는 행동은 안 되는데 자기 주량을 넘어서 가지고 음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셀러리맨들 직장에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상사의 운이 하향세다. 그다음에 말창견하거나 회사에서 회의할 때 끼들지 말고 그다음에 싫은 일은 억지로 떠맡지 말고 특히 행동에 은인자중 안 하면 파벌삼에 휘말릴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셀러리맨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점괘입니다. 그래서 산지박해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은인자중.
은인 자중하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를 꼭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산전박기는 끝나고 이번 시간에 할 거 이제 주역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냥 첫 시간부터 계속 이 괴하고 역사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제 오늘은 잠깐 시간이 그러니까 주역의 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읊어볼까 합니다. 이 주역은 이 12기라는 게 있는데, 12기 뭐냐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역, 그다음에 이제 역경, 또 이렇게도 설명하죠. 주역경하고 역경, 역경. 그다음에 이제 12 역전인데, 그러면 역경은 뭐고 역전은 뭐냐 도대체? 이 경은 글자 그대로 경입니다. 뭐 노노맹자 이런 식으로 경이고, 요 경을 풀이해 놓은 게 이 전이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이런 책이 있죠. 춘추 좌시전. 그다음에 뭐 춘추 공량전. 그래서 그런 게 전이 나오죠. 이 경험, 그럼 춘추 좌시전은 뭐냐? 공자가 쓴 이 춘추를 갖다가 풀이해 놓은 책이 춘추 좌시전이라는 거고, 역전은 뭐냐? 이 역경을 풀이해 놓은 게 역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전은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이게 10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종류의 10가지 책이 있어서 그걸 12기라 그런다. 이건 이때 읽자는 뭐냐면은 도와준다. 10개의 도와주는 책, 이런 뜻입니다. 이게 누굴 도와주죠? 역경을 도와주는 10가지 책인데, 보시면은 단전, 상전, 계사전,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이 있는데, 요 위에 거 3개는 다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10개인데, 단전을 보시면은 각자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명, 괴상을 뭐 설명했다, 뭐 효사를 설명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계사전이죠. 계사전. 이 계사전은 이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안 볼 수가 없는 책.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 유교에 13경이 있다 그러죠. 13경 중에서 항상 제일 첫물에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역경이고, 그 역경을 갖다가 풀이하는 이 계사전, 이 계사전이 있기 때문에 이 역경이 수자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경을 체계적,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계사전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천지가 생성되는 이치, 그다음에 만물이 변화하고 쇠퇴하고 하는 그런 이치가 다 철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인데,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문헌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헌전은 뭐냐면은 주역 6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근곤 두 개의 계사 효사로 풀어놓은 책인데, 이 근곤은 하나는 다 양이고 하나는 다 음이죠. 이런 식으로 이 두 회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해놨고, 그다음에 서계전은 이 쾌가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그 순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이 쾌를 이 뒤에다 뒀는지, 왜 또 이 쾌를 갖다가 앞에다 뒀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고 쭉 있는데, 그럼 이거는 이 책을 언제쯤 만들어졌느냐? 이 역전은 하면 대충 뭐 여러 가지 지금 학설이 많습니다. 뭐 전국시대 초기라는 말도 있고 중기라는 쪽이 있는데, 대충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전국시대 후기 정도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마천의 그 사기에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이 뭐 단전, 상전, 계사전, 뭐 문은 이거는 공자가 지었다고 자기가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생각은 한 명이 쓴 책은 아니다. 한 명이 쓴 책도 아니고 공자가 쓴 것 같지도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의견은
전국 시대 후기 정도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단전이 제일 먼저 나왔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근데 이 문헌전에 보시면은 참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한 집안의 가훈으로 삼아도 될 거, 그다음에 나의 일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될 그런 글들이 많기로 유명한 게 이 문헌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 문헌전을 갖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이렇게 읽어보고 하는데 여기 정말로 좋은 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문헌전에 나와 있는 좋은 글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한번 역사로 풀어볼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